안녕하세요. 여행 크는 아이들 굴렁쇠 박은세입니다. 오늘 추운데 다들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 여기까지 방문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국 배낭여행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갑자기 간닥해가지고 아직 배낭은 전혀 아직. 그러면 굴렁쇠 네이버 카페 안내글 혹시 본 사람? 주영이 못 봤어? 오늘 그 안내물 내준 거 보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그 네이버 카페 안내글을 몇 차례 올렸는데 거기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요점 모아가지고 프린트한 거거든. 그래서 뭐 너희가 여행 준비 전에 찾아보면 좋을 추천 도서 목록도 있고, 또 준비물은 어떻게 싸면 되는지 그런 준비물 목록도 있고, 그리고 뭐 너희가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가서 와 이거 이쁘다, 와 이거 좋다 이렇게 다 사면 애들이 나중에 파산하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막 뭐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계획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지출 내역도 쓸 수 있게 넣어놨고,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도 나와 있는데, 오늘 그 1차 오리엔테이션이잖아. 너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랑 이제 공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텐데,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입국 심사랑 입국 심사. 왜 입국 심사가 두 가지냐면, 미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 입국 심사를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바뀌어서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 타기 전에도 사전에 입국 심사를 꼭 받아야 돼. 그렇게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더 안전한 여행, 안전한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너희가 좀 해야 될 게 많거든. 뭐 미국 도착하면 너희가 영어로 입국 심사 해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인천에서는 한국어로 입국 심사지만 너희들이 상상 못하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되게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 직접 오고,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 친구들은 유튜브로 오리엔테이션을 보기로 했는데, 일단 우리 모인 아이들이 누군지 간단하게 서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물음표 카드라는 걸 할 거야. 질문이 있는데 그 물음표 카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안전과 현지 문화, 미국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꿀팁 같은 거 몇 가지 알려주고, 그리고 미국 역사에 관해서도 이제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지 쓰기를 할 건데, 너희가 1월 12일에 미국 가잖아. 그 돌아오는 날 혹시 며칠인지 아는 사람? 10박 13일이라 들었는데 21일. 1월 21일인데 너희가 1월 말에 돌아오면은 여행지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루하루 뭐 소중하게 기록한 것들, 그리고 사진이랑 동영상 선생님들이 촬영한 것들 USB에 담아서 너희 집에 보내줄 텐데, 그때 너희가 받을 미래의 너희한테, 미래 이제 1월 말이나 6월 초에 너희한테 편지를 한번 쓸 거야. 그건 영상 끝나고 쓸 건데 그것도 해보고, 이제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 친구들은 집에서 한번 써와서 인천공항에서 선생님한테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온 친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국 배낭여행 같이 가는 박은샘 선생님이고, 같이 가실 선생님으로는 서효봉 선생님이 있습니다.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이 커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우리 남한 지도에 거의 98배 정도야. 거의 100배 가깝지. 엄청 넓지. 근데 미국은 땅도 이렇게 넓고, 그리고 정말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민족들이 되게 많이 살잖아. 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많고, 또 종교도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랑 조금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고, 이거 똑같네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가면 좋거든. 그리고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이 또 특히 테러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를 해서, 웬만한 이제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뭐 정부 관련 기관 같은 데서는 입장할 때 그 검색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 너희 이제
어떤 곳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탈 때처럼 짐도 다 검색하고 뭐 남자 아이들은 막 벨트도 풀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이제 통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방 열어서 안에 뭐 있는지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방문하는 뉴욕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라든지 유엔 본부나 뭐 자유여신상도 너희가 배 타고 갈 거고 그리고 워싱턴에서 스미소니언 그 국립 박물관 같은 데 너희도 가거든. 거기랑 연방의 의사당 이런 곳에 갈 때는 너희가 다 짐수색을 하기 때문에 뭐 위험한 물건이나 뭐 또 이제 특히 아이들이 이제 깜빡하는 게 기념품으로 막 칼 같은 걸 사. 그러면 여기서 다 뺏기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몸 검색할 때 너희들이 이제 검색하시는 담당 보안관님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잘 앞사람 보고 이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여기 의사당이랑 그 박물관이랑 다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비교적 그 워싱턴 DC 지역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이제 기차를 다니는 거고, 뭐 보스턴이나 뉴욕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한 곳에 가지만 또 뉴욕은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너희들이 이제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을 부딪힐 수도 있어. 너희들이 이제 미리 뭐 생각하고 알고 가면 좋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한데 이거는 되게 이제 사소한 것 같지만 애들이 좀 잠시 이제 좀 잘 잊고 그냥 행동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제 특정 뭐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사람 가리키면은 조금 이제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이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어서 이제 뭐 손바닥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 전체가 아니라 특정 손가락으로 또 특히 또 이제 너희들이 아는 욕을 뜻하는 그 손가락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장난으로라도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대화 내용 중에 특정 종교나 뭐 소수민족이나 인종 관련해서 조금 이제 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또 이제 난리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농담으로라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제 너무 민감한 뭐 차별적인 비하 발언 이런 거는 조금 너희가 생각을 해서 물론 안 그러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너희가 다른 지역도 그렇긴 한데 뭐 뉴욕이든 어디든 해외 여행을 가잖아. 그러면 너희가 화장실이 없더라도 화장실에 있을 때 가야 돼. 선생님이 뭐 숙소를 아침에 나가기 전이나 아니면 박물관에서 얘들아 지금 화장실 다녀와 하는데 아이들이 쌤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한 5분 10분 있다가 쌤 저 화장실 가야겠어요 이렇게 해. 근데 뭐 특히 이제 지하철 타거나 이럴 때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하철 타는 곳에 화장실이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잖아. 뭐 뉴욕 같은 데서는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화장실 찾는 것도 매우 힘들고 또 그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화장실 있을 때마다 안전하게 다녀오기, 급하지 않아도 다녀오기. 그리고 그리고 너희가 길찾기를 하게 될 건데 너희가 이제 배낭여행을 하면은 너희가 앞장서서 길을 찾아가야 돼. 뭐 하버드 대학까지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버드 대학 다 보고 나서 MIT 대학까지 가는 걸 이런 거를 이제 너희 뭐 개개인 또는 이제 모든 별로 길찾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거기 장소에서 너희 그때 또 미션이 있어. 굴렁쇠 선생님들이 준비한 미션이 있는데 게임 같은 미션도 있고 뭐 이제 가끔은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정말 진짜 게임처럼 노는 것 같은 그런 미션도 있는데 그런 너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미션을 해가면서 이제 거의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길찾기야. 근데 길찾기가 선생님이 매번 가는 지역에서 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길찾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겁먹지는 말고. 근데 이제 길찾기를 할 때 조금 에티켓이랄까? 그 길찾기를 하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 이런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주는데 또 이거는 그 뉴욕 경찰이지. NYPD 뉴욕 경찰인데 어느 지역을 가든 정복을 입은 경찰관
분들께 물어보면 제일 안전해. 근데 이제 경찰관이든 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람이든 너희가 갑자기 막 저기요 저기요 이러면은 당연히 놀라겠지. 그래서 너무 가깝지는 않게 약간 거리를 두고 excuse me 이렇게 불러. 뭐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웃으면서 받아줄 거야. 뭐 지금까지 안 받아준 사람은 없었지만 근데 너희가 너무 급하게 막 뛰어가면서 excuse me 막 이러면은 그 사람들도 되게 당황해. 뭐지? 감동가? 이러면서 이 외국인 아이는 뭐지? 이렇게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또 미국 사람들은 그 자기 공간 이런 게 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면 되게 좀 당황해 하거든. 그래서 뭐 경찰관이든 아니면 조금 이제 친절해 보이는 분들께 excuse me 이러면서 가면 이제 막 이분들이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으면은 저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그거를 영어나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를 꼭 해야 돼. 제 아이들 중에는 뭐 막 바디랭귀지로 열심히 막 길 다 묻고 그냥 가는 애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길 물어봤다는 거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쌤 저 물어봤어요 해서 가는데 이제 설명해준 사람은 실컷 얘기해줬는데 얘가 오케이 turn right 오케이 애가 쌩 가니까 이제 말해준 사람이 나 보면서 어머 이러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웬만하면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너희가 설명을 못 듣더라도 조금 더 이제 천천히 말해주세요 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쉽게 알려주세요 해서 마지막에는 꼭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너희가 분실물 혹시 평소에 짐 같은 거 잘 잃어버리는 사람 있어? 한 명? 네. 양심은 두 명? 양심은 잘 잃어버리는데 그것도 포함. 양심을 잃어버려요. 절대 안 되는데. 양심. 네. 지금 4명 중에 2명, 지금 반 50%의 아이가 잘 잃어버린다고 답했는데, 선생님이 전에 갔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 비행기에서 아이가 계속 그 짐을 흘려가지고 여권이랑 막 지갑이랑 한 3번 넘게 흘려서 선생님이랑 옆에 친구가 주워준 적도 있는데, 너희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특히 평소와 다르잖아. 짐도 더 챙겨야 되고 또 상황도 완전 다르고 길도 다 낯설고 이런데 그런 데서는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는 공항이나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너희들이 들고 있고 그 본인 확인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선생님이 서울공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여권을 다 안전하게 보관할 거니까 여권은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지갑을 잘 챙겨야 돼. 지갑을 잘 챙기는데 너희가 낮에는 그 작은 배낭이나 크로스백을 멜 거야. 근데 크로스백은 반드시 앞으로 매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크로스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사선으로 매는 크로스백을 반드시 앞으로 매고 왜냐면 뒤로 매면 이게 이제 지퍼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 너희들이 흘리고 잃어버리고 나서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방을 꼭 이제 앞쪽으로 두고 아니면 뭐 작은 배낭에 안전한 곳에 안에 두고 이렇게 지갑을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도 밥 먹을 때 의자에 뒤에 걸어놓고 애들이 막 밥 다 먹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나오는 애들도 가끔 있었어.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무릎 위에 두거나 아니면은 무릎 바로 아래 너희가 볼 수 있는 곳에 거기에 이제 지갑이나 가방을 이렇게 두고 이제 항상 잘 챙기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곳에서 지갑이나 돈을 꺼내면 당연히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특히 또 이제 너희들은 환전을 해서 한 번에 가져가잖아. 그래서 좀 많은 아이들이 그걸 막 돈 봉투를 가져가기도 하는데 봉투에서 막 몇십 달러 이렇게 세고 있으면은 뉴욕 이런 관광지에서는 다들 막 저렇게 현금이 많다면서 막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위험하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 아니면은 친구들 불러. 효원아 미담아 여기 내 좀 가려줘 이렇게 가려가서 여기서 20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돈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이 동전을 미리 써야 돼 미리 동전이 우리나라랑 다르지 화폐 단위가 뭐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뭐 이렇게 계속 다른데 그거를 너희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하루만 너희가 적응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거든. 근데 너희가 이거를 모르겠다 안 써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뉴욕쯤 가서는 애들이 이제 주머니가 제일 쌤 무거워요 이러면서 동전을 이만큼씩 가져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뉴욕이랑 워싱턴에서 애들이 동전 때문에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동전을 쓸 수 있을 때 많이 쓰고, 또 미국은 뭐 식당에서나 아니면 물건을 살 때 동전을 자주 쓰는 편이라서 너희가 동전 많이 낸다고 막 싫어하지 않으니까 동전은 충분히 많이 쓰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배낭을 싸야 되는데 그 구령사 네이버 카페 안내글을 보면은 오늘 안내글에 준비물이랑 준비물 목록이 들어가 있어. 오늘은 너희 그 유해물의 준비물 목록이 프린트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빨간색이야.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권, 지갑, 뭐 필기구, 사진기 이런 것들은 비행기에 탈 때 가져가야 돼. 비행기에 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수화물을 붙이면 안 돼.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큰 배낭은 수화물 붙이잖아. 그거는 가운데 있는 목록 있지. 큰 배낭이랑 옷, 속옷, 뭐 충전기, 뭐 이런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은 마스크는 끼고 비행기 타도 되지만은 아무튼 뭐 여분의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뭐 우산이나 이런 거는 다 수화물로 붙이고, 맨 위에 빨간색 글자는 너희가 이제 미국 배낭 여행할 때 낮에 메고 다닐 크로스백이나 작은 배낭에 넣어서 그거는 항상 너희 몸에 같이 다녀야 돼. 되도록이면은 화장실에 갈 때도 이 배낭을 가져가면 좋은데, 작은 배낭 가져가면 좋고, 아니면은 뭐 비행기 화장실에서 그 배낭을 작은 배낭 안 가져가고 싶으면은 옆에 분홍색 사람이 있을 때 잠시 이 가방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지. 아니면 너희가 비행기에서 실제로 막 흘려서 선생님이 찾아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짐 보면은 너희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어? 아직 아무것도 안 챙겨서 모르겠어요. 35에서 45리터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한 너희 학교 가방보다 약간 큰 정도? 근데 여자아이들이나 조금 학년 어린 뭐 친구들 중에는 학교 가방에 짐 싸우는 애들도 있었어. 근데 너희가 이제 겨울옷을 생각하면은 다 두꺼워서 어떡하지 싶은데 외투가 두껍잖아. 근데 외투는 입고 가는 거 하나면 돼. 근데 안에 갈아입을 옷들은 반팔 입고 한 3일치 정도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양말이랑 속옷은 너희가 한 서너 벌만 챙겨. 왜냐면 나자수대로 10개를 챙기면 짐도 너무 많고 너희가 힘들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국 여행하는 동안에 숙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시를 이동하고 숙소까지, 역에서 숙소 찾아갈 때 길지 않은 거리의 숙소를 선생님들이 찾았지만, 너희들이 숙소를 빨리 찾으면 빨리 갈 수 있고 너희가 못 찾으면 시간 얼마 걸릴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너희가 배낭을 메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막 양말이랑 막 속옷이랑 옷이 매일매일 갈아입도록 10벌씩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무겁겠지. 그래서 한 속옷이랑 양말은 3, 4일 정도 챙기고, 너희가 밤에 미국 배낭 여행 가면은 꼭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샤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샤워랑 또 하나는 굴렁쇠 일지를 써야 돼. 너희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무엇이 뭐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를 썼는지 대충이라도 너희가 기록을 해야. 왜냐면 다녀와서 그걸 이제 열심히 안 쓴 애들은 다녀와가지고 막 갑자기 쌤한테 막 문자가 막, 쌤 제가 8월 며칠 이거 뭐라고 썼어요, 해석이 안 되는데요 하면서 자기가 쓴 걸 나한테 막 찍어서 보내줘. 근데 애들이 막 대충 써야지 이러면은 애들이 나 이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또 반대로 뭐 힘들더라도 그날 좀 꼼꼼하게 썼던 친구들은 다녀와서 막 몇 달 지나서 봤는데 내가 이렇게 쓴 건지 몰랐다고, 막 이걸 많이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기억도 더 많이 남고, 이제 나중에 그 다음 방학 때 갈 때는 일지를 더 열심히 쓰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거 일지는 뭐 선생님들이 막 점수 이런 거 매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여행을 기록하고 너희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마음을 담아서, 뭐 분량이 꼭 길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한쪽 정도를 채우더라도 너희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뭐 하버드를 갔는데 하버드 캠퍼스는 어땠고, 하버드에서 잘생긴 오빠를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기억에 남게. 기내식을 먹었는데 뭐 기내식을 먹었다, 비행기 내렸다, 숙소 갔다 이렇게 쓰지 말고
드디어 기다리던 기내식이 나왔다. 라이스 치킨이 정말 맛있었다. 소설? 다 먹고 나서 뭐 하나 더 먹을 수 있나 여쭤봤는데 하나 더 주셨다. 그 다음에 소고기로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쓰면은 너희들의 기분이랑 그런 기억을 다 기록할 수 있어서 너희들이 되게 좋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뭐 기본이긴 한데 뒷주머니나 옆주머니에 지갑 같은 거 넣지는 않겠지. 뒷주머니나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주머니에 여권 넣고 이런 애들도 있던데 뒷주머니나 이렇게 지퍼 없는 주머니는 너희가 이제 움직이면서 너희 모르게 흘릴 수가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퍼가 있는 주머니나 뭐 외투의 안쪽에 지퍼 주머니 그쪽에 뭐 지갑이나 돈 같은 거 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출퇴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도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 그럴 때는 특히 가방을 잘 챙기세요. 뭐 미국이 뭐 소매치기가 많진 않지만 뭐 혹시라도 너희 가방이 막 활짝 열려 있고 지갑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유혹될 수도 있으니까 소매치기는 뭐 많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제 항상 주의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흘리고 이렇게 깜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짐을 잘 챙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미국 배낭여행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알려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미국 역사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아주 많은 얼굴입니다. 네. 자, 뭐 펜 필요하면 쌤 펜 빌려줄 테니까 네, 필기할 친구들이 아무도 없네요. 네. 그러면은 미국 역사를 설범 선생님이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반가워. 지금 이렇게 많이 모였네. 5명이나. 자, 우리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낭여행 가기 전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서 뭐 좀 자세한 내용도 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도 좀 너희들한테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시간을 마련했어. 사실 이런 시간이 뭐 지루할 수도 있어. 역사에 별로 관심 없잖아. 관심 있어? 정말? 오, 주영이 관심 있어? 동우는? 거짓말을 못하겠네. 관심 있어 혹시? 그래.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자, 뭐 역사라는 거는 사실 지루한 것들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를 아는 거는 생각보다 관심 밖에 있지.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이번에 가는 배낭여행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어디 한 군데를 갔어. 예를 들어 뭐 링컨 기념관 같은 데 갔다. 근데 거기에 링컨 동상이 있어. 겁나 큰 거. 겁나 큰 거 있어. 근데 그 겁나 큰 걸 봤는데 그냥 겁나 크네? 끝이야. 크다. 그래. 뭐 사진하고 똑같네. 그러고 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남는 게 뭘까? 그냥 큰 거 봤다. 이거겠지, 그지? 미국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큰 거 봤다. 왜 크고 얼마? 이게 다야. 근데 너희들이 링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그러면 왜 그 기념관을 만들었는지 거기 왜 그 사람 뭐 앉아있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그냥 흐름 정도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가서 할 거고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너희들이 좀 공부를 해오면 좋을 것 같아. 고등학교만 배우면 돼요. 뭘. 공부를 하니까 참 표정이 안 좋네. 자, 일단 미국 역사는 영어로 이렇게 되겠죠. 뭐 나는 발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발음 영어 잘한다. 아무도 없나요? 네, 이럴 수가 아무도 없나요? 주영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History of United States.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야? 미국 역. 그렇지. 미국의 역사들이지. 근데 유나이티드 뭐야? 스테이트지, 그지? 근데 왜 아메리카란 말이 있잖아. 근데 왜 이 말을 쓸까? 저기 USA 약자 그거예요. 그렇지. 맞아. USA 약자. USA가 뭐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시고. 그렇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그렇지. 그렇게 USA잖아, 그렇지? 맞지? 맞아.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아메리카라는 거는 United States America. 이 발음을 이렇게 딱 해줘야지. 이렇게 너희들이 아는 USA는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은 전부 다 US가 아니고 A에 대한 거예요. 아메리카에 대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역사는 그냥 딱 네 가지만 알면 돼. 네 가지. 뭐 다른 건 필요 없어. 그 흐름은 딱 네 가지. 그것만 알면 충분해. 첫 번째는 뭐냐면 독립이야. 독립 뭔지 알지? 뭐야? 독립. 자기 혼자 스스로 서달하는 뜻. 그렇지. 너희들 왜 특히 우리나라 뭐 대한독립 만세 이거 들어봤지, 그지? 그때 쓰는 독립. 그다음 두 번째 뭘까? 불길 테러. 우리 들 벌써 나오나? 독립했는데 이제 독립했는데. 그런 거? 자, 독립해서 두 번째는 성장이야, 성장. 미국이 원래는 작은 나라였지만 커지는 거야, 점점.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들어봤어? 남북전쟁? 그 못 들어봤어? 개모시기 전쟁. 개머신 전쟁? 예. 그렇지. 남북전쟁, 게티스버그 전쟁. 그런 그래. 일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팽창. 이제 미국이 완전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쯤에서 커지나. 그렇지. 네 가지만 알던데, 딴 건 필요 없어. 네 가지만. 알겠지?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 첫 번째는 독립이야, 독립. 요 배가 뭘까? 여기 써있다. 무적한데요? 여기 영어로 써있어. 뭐야? S S, A. A.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N. 안 보이나? 저 S A N 모시기 같아. 자, S, A, N, T, A, M, A, R, R, A. 뭐야? 산타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본능적으로. 산타 마리아 뭐야? 산타 마리아고. 이거 누가 탄 배야? 나폴레옹.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폴레옹. 또, 왜 아는 사람 다 얘기해봐. 총동원. 누구? 그렇지, 콜럼버스. 그래, 맞아. 콜럼버스가 탄 배. 콜럼버스가 어떤 사람이야? 신대를 발견한 사람. 그렇지, 신대를 발견한 사람이 보이지. 콜럼버스는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 세상 끝에 가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배 타고 떠났거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 타고 가면 바다 끝에는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죽는다. 너 죽으러 가니? 이랬다고. 근데 콜럼버스가 아니야, 지금은 둥글다고. 가면 분명히 아시아가 나올 거야. 유럽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갔다. 그래서 뭘 발견했어? 인도. 인도. 그렇지.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 인도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뭐라고 불렀어? 인디아. 그렇지, 인디안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너희들 아메리카에 있던 원주민들 뭐라 그래?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그래서 인디안들이 사실은 인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디안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콜럼버스가 착각했어. 근데 너희들 인디안이라는 건 인도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아메리카 인디안하고 그냥 인도 사람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 구분하는 법. 방금 쌤이 얘기했어. 앞에 뭘 붙이면 돼? 인디언 앞에. 그렇지, 아메리카를 붙이면 되지, 그렇지? 인도 사람이지만 아메리카에 사는 인도 사람. 뭔가 아메리칸 인디언. 차별하는 것 같아서. 자, 이름은 그렇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건 맞아. 근데 콜럼버스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여기 나오는데 아메리고 에스푸치야. 이 사람은 뭐냐면 콜럼버스랑 같이 신대륙 발견하러 간 사람. 근데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다 나중에 죽는데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도 여러 번 신대륙에 가봤어. 몇 번 가보니까 아닌 거야. 여기는 인도가 아닌데 왜 인도라 그러지? 여기 완전 다른데 인도랑 새로운 곳인데.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 아메리카.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 아니니까 뭐라고 불렀을까? 그냥 신대륙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신대륙이라는 책을 내. 신세계라는 책을. 그 책을 통해서 드디어 아메리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사람 이름 바뀌었죠. 아메리고. 너희 배웠지, 그지?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 사람의 앞에 거, 아메리고를 따서 아메리카. 그치? 그리고 너희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가 뭐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맞나? 그 말이야? 맞지, 그래, 맞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래는 차를 되게 많이 마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 그게 아메리카노가 된 거야. 알겠지?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다 그런 데서 온 거다. 자, 그리고 콜럼버스가 발견했지만 땅이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 뒤에 사람들이 한참 동안 잘 안 갔어. 무서우니까. 근데 용기 내서 하나 둘씩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 땅에 가게 돼. 그 나라들이 누구냐면 영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프랑스, 그렇지. 또 독일. 독일 아니야.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니야. 러시아. 아니야. 아이씨. S로 시작해. 스페인. 그렇지, 정답. 스페인. 이렇게 세 나라가 이 신대륙에 와서 땅 따먹기를 해. 그래서 뭐 한쪽 편은 영국, 한쪽 편은 프랑스, 한쪽 편은 스페인. 스페인.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해.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미국이 있나 없나? 없지, 그지? 미국이 없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다 식민지인 거야. 근데 그 지역 식민지에 땅이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저기 가면 기회의 땅이다. 거기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에 있는 사람 중에 특히 종교 갈등을 겪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 배 이름이 뭐야?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야. 이거 타고 가거든. 갔는데 도착은 딱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빵. 땅만 있어. 아무것도 없음. 먹을 것도 없음. 도착하니까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죽을 뻔했어. 근데 누가 구해줘? 인디아. 인디아. 그렇지, 인디언들이 구해줘. 그래서 인디언들이 집 짓는 법, 농사 짓는 법 다 알려줘. 그래서 결국 청교도들이 거기다가 뿔을 내리고 마을을 이루고 살게 돼. 그리고 나중에 통수를 가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그런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너희 나라의 시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다 이 얘기를 해. 이 메이플라워 이걸 얘기해. 알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이 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는 지역 중에 보스턴이 있어. 보스턴에 우리가 첫날 갈게요. 첫날 도착하면 딱 반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보스턴을 볼 건데 여기에서 있었던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야.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너무 떼먹어가지고. 그렇지. 너희들 왜 영국이 원수가 있어? 누구야? 영국의 원수? 방금 얘기했다. 그렇지, 프랑스. 컨닝 잘하는 건 그렇지. 프랑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원래 원수야. 그래서 서로 막 싸워. 싸우는데 몇 년 동안 싸우냐면 7년 동안 싸워. 너무 오래 싸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물자가 부족해. 돈이 없어. 돈을 다 쓴 거야. 전쟁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세금을 걷어야겠지, 그지? 근데 걷으려고 보니까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식민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쟤들한테 걷으면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막 매겨.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거의 담배급세. 갑자기 자기들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세금 내라 그러니까 화가 나겠지, 그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제일 세금 많이 매기던데 차니까. 그래서 영국이 어느 날 차에다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 그리고는 차를 수입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영국의 동인도 회사밖에 안 된다. 이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보스턴에 있던 장사꾼들 있잖아. 차 수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손해보죠. 손해본 정도가 아니고 차를 수입 못하니까 망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 배에 달려가서 그 배에 있던 차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바다에 던져버려. 그래서 차를 바다에 던진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야. 이 차는 마신 차다. 알겠지? 마신 차야.
그 차가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시초가 돼서 그때부터 독립전쟁이라 도저히 못 살겠다. 영국 자꾸 우리 간섭한다. 싫다. 우리는 독립할 거야. 독립전쟁이라는데 그때 이 독립군을 이끈 사람 누굴까? 유명한 사람. 그렇지, 워싱턴. 정말 똑똑하네. 워싱턴. 너희들 왜 마지막에 간 도시가 어디야? 워싱턴. 워싱턴이지, 그지? 워싱턴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야. 수도인가? 수도도 워싱턴이고. 근데 이 워싱턴이 독립군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초대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도 이름을 워싱턴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근데 독립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겠죠. 이겼겠지. 그지? 졌으면 지금 미국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겠지. 이겼어. 승리하고 나라를 이제 만드는데 그때 첫 번째 대통령이 워싱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한 명 더 있지. 누구야? 제퍼슨.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독립선서를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해. 근데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려, 대통령이 다스려. 대통령. 대통령이 다스리지, 그지? 근데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나라가 어딜까? 미국. 미국이야. 미국이 세계 최초로 대통령 제도를 시행한 민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을 해서 나라를 이루는 거야. 그렇지. 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또 약간 징그러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이다. 그렇게 나라가 됐어. 근데 나라가 되긴 됐는데 나라가 너무 코딱지만 하는 거야. 요만해. 얘들 아메리카 대륙 이만큼 크지, 그지? 그 큰 거 중에 옆에 요만큼만 미국이었어, 처음에는. 근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제퍼슨이었는데 제퍼슨이 큰 행자였어. 뭐냐면 유럽에 있던 영웅 중에 한 명. 아까 얘기했다. 콜럼버스. 아니야. 아까 얘기했어. 그렇지,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어떻게 해? 막 전쟁을 하지, 그지? 전쟁하면서 막 난리가 나, 유럽이. 쑥대밭이 되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자꾸 전쟁을 하니까 또 뭐가 필요해, 또. 돈이 필요하죠. 또 돈이 필요해. 근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어? 내가 돈이 없잖아, 그지? 백성의 등골. 아니면 내가 가진 걸 팔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 프랑스가 미국에 갖고 있던 그 식민지를 팔아버려. 제퍼슨한테 팔아버려. 엄청 싸게. 헐값을 그냥 옜다 먹으라 하고 팔아버려.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땅이 원래 요만했는데 땅이 2배가 돼. 그 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사실 나폴레옹이 그렇게 공짜로 거의 공짜다시피 주면서부터 커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면서 땅이 넓어졌거든. 미국은 그래서 사실 여기가 생각해보면 좀 땅을 넓힐 때 아주 쉽게 넓힐 편이야. 우리나라는 옛날에 왜 삼국 유사 이런 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맨날 피 터지게 싸우잖아. 그래봐야 땅도 별로 안 되는데. 근데 미국은 정말 쉽게 땅을 넓힌 편이고 그때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 어땠냐면 땅이 너무 넓으니까 말 타고 가. 말 타고 막 달려가다가 거기 깃발 딱 꽂으면 거기 내 땅이야. 그런 거 있었다. 또 막 타고 가. 또 깃발 딱 꽂잖아. 거기 내 네, 땅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표시만 해놓으면 다 자기 땅이야. 그 시대가 바로 서부 개척 시대야. 이때 이제 미국이 땅이 엄청 넓어진 거지, 그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지. 근데 그때 이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야? 인디언. 인디언이야. 원래는 인디언이 그 땅의 주인이었잖아, 그지? 근데 인디언을 다 내쫓고 그 지역에 누가 사는 거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근데 원래 미국에는 인디언이 1,300만 명이나 있었어. 근데 그 많은 인디언이 다 죽고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50만 명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인디언들은 인디언 거주 지역 안에서만 살아요. 밖에 나오면 안 돼. 사실 불쌍하지, 그렇지? 원래는 거기 주인이었는데 게다가 걔들이 처음에 누굴 도와줬어?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인디언들을 내쫓고 땅을 확장하게 되는 시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야? 남북전쟁. 남북전쟁이야. 저기서 링컨. 너희들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 북한은 나눠져 있지, 그치?
근데 미국도 그런 적이 있었어. 미국이 워낙 나라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남쪽 쪽으로 나뉘는데 너희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어. 미국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공장을 운영했어. 고마. 근데 그때만 해도 노예들이 다 있었거든, 집에. 흑인 노예들이. 근데 농사 지을 때는 노예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지, 그지? 일할 사람 필요하잖아. 근데 공장에서는 노예가 필요해, 필요 없어?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일할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을 살 사람이 필요해. 근데 노예들이 물건을 안 사잖아, 그지? 그리고 노예들을 함부로 데리고 와서 일하라고 할 수 있어? 없지. 안 되지, 그지? 노예들은 다 소유 주인이 있단 재산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북부지방에는 야, 제발 노예 해방시켜라. 불쌍하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안 된다. 왜 노예를 해방시켜? 반대했어.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있어. 링컨. 누구야? 그지? 네.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원래 남한, 북한, 그러니까 남부, 북부 중에 어느 쪽일까? 북부. 응? 원래 북부라고 들었는데. 북부야, 북부. 근데 북부 지역에서 선출이 됐어. 그래서 북부 지역이 선출이 되니까 남쪽에서 열받겠지, 그지? 이제 망했다.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나라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걔들이 다 탈출해. 남부 지역이 완전 독립을 해서 자기들끼리 또 대통령 선거를 해. 대통령 새로 뽑아.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안 된다. 너희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지, 그지? 그게 남북 전쟁이야. 그때 싸웠는데 누가 이길까 결국은? 링컨이 어디야? 북부잖아, 그지? 그래서 북부에 있던 북부군이 승리를 하게 돼. 그러니까 링컨이 지금도 워싱턴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너희들 나중에 링컨 기념관 갈 거야. 거기 가면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거든. 그래서 근데 링컨이 이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링컨이 그 싸움하는 중에 연설을 해. 그 연설이 뭐냐면 연설. 바로 무슨 연설? 노예 해방. 그렇지. 그게 뭐냐면 게티스버그 연설이야. 그거구나. 그래서 뭐 국민에 의한 뭐 들어봤지, 그지? 그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떤 거냐면 노예를 지금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민주주의자. 그렇지. 이 얘기를 하니까 노예들은 누굴 지지하겠어? 링컨. 링컨을 지지하는 거야. 그래서 노예들이 합류하면서 북부군이 알겠지? 이게 이제 세 번째 남북 전쟁이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너희들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었어. 땅만 넓은 나라였어. 근데 지금처럼 잘 살게 된 원인은 뭐냐면 미국이 엄청나게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대전? 그렇지. 전쟁 때문이야. 전쟁으로 미국은 성장한다. 그래서 너희들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뭘까? 유행이에요. 아니야. 너희들 가는데요. 응? 분수? 분수. 저기 낚시하는데. 자, 여기는 2차 대전 메모리얼이야.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려고 만든 공원. 기념관. 너희들 갈 거야, 워싱턴 가면. 여기 갈 건데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그지?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유럽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었냐면 구경하고 있었어. 왜냐면 미국의 대통령은 멀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부터 유럽하고 미국은 서로 간섭 안 한다. 우리는 남남이야, 따로야.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그러니까 간섭하기 없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몰로 선언이야. 그렇게 했는데 유럽에서 전쟁이 났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어? 개꿀이다. 응? 잘 싸우네. 그래, 잘 싸워라. 오예, 그래 하면서 뭘 팔았겠어? 무기를 팔았죠. 무기를 팔았어. 너희들 이거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무기를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기를 파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돈을 벌겠지, 그지? 돈을 많이 벌었어. 아주 많이 벌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전쟁이 딱 끝나. 어떻게 끝나냐면 미국이 이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거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비슷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내가 개입해야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야. 미국이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금방 끝나. 금방 끝이 나.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나라야? 승전국이야, 패전국이야? 승전국이지, 그지? 그러니까 승전국이 갖는 혜택을 다 가졌어. 뭐 패전국은 승전국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뭐 있으면 땅 같은 거 다 뺏겨. 미국이 그때 정말 많은 걸 얻었거든. 막다 근데 뺏겼네. 미국 공장에서 전쟁이 한창이니까 무기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 뭐 탱크, 비행기, 뭐 미사일 엄청 만들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쓸데가 공장들은 없어지지. 공장들은 헐 무기 많이 만들었는데 어디 팔지? 팔 데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 그러면서 회사가 다 망해. 그러니까 거기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갈 데가 없고 거리에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줄 서가지고 공짜밥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경제 대공황이야. 이게 일어나. 너희들 왜 IMF라고 혹시 들어봤나? 아 예. 우리나라도 있었거든, IMF라고. 그때 정말 우리나라도 큰 사건이었어요. 외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업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게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루로시아란다. 루즈벨트. 그렇지, 루즈벨트. 루즈벨트인데 루즈벨트 중에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루즈벨트, 두 번째 루즈벨트가 있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자, 찍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첫 번째다 손 들어봐. 두 번째 같다. 두 번째다 손 들어봐. 안 드는 건 뭐야? 이꼴. 자, 루즈벨트가 두 명인데 그 중에 두 번째 루즈벨트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래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시행하냐면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시행해. 그래서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댐 같은 걸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도록 해. 일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돈을 벌겠지, 그지? 돈 번 걸로 또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또 갑자기 어떤 전쟁이 일어나.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때도 미국은 뭐 했어? 무기를 팔았어. 구경만 했어, 처음에는. 야, 잘 싸운다. 그래, 아이고, 너희들 정말 열심히 싸우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때 가버렸어요. 한 나라가 미국한테 까불었어. 일본. 그렇지. 일본이, 그 당시가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잖아. 그때 일본이 중국까지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 뭐, 우리 이 정도인데, 미국 덤벼! 이러면서 어디를 공격했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어. 진주만은 진주만 미국 군사기지야. 미국의 군사기지인데 거기 있는 이 항공모함 같은 배들이 되게 많거든. 거기를 습격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열받은 거야. 감히 우리를 건드리다니 그러면서 총 공격을 시작해.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일본에 뭐가 뽕 하고 붕 떨어져. 뭐야? 원포. 그렇지. 원자 폭탄이 붕 떨어져. 리틀보이. 근데 처음 한 방 탁 맞고는 일본이 헐 이거 뭐지? 그랬는데 두방 다음에 또 한 방 뿅 하고는 또 붕 떨어졌어. 리틀보이 두 방. 처음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어디? 히로시마 옆에. 그렇지, 짬뽕 유명한데. 나가사키. 그렇지, 나가사키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버섯구름이 핵폭탄 때문에 버섯구름이 두 번 나고 나니까 일본이 그 다음부터 무조건 항복한 거야. 그게 리틀보이 맞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일본을 제압하고 2차 세계대전을 또 어떻게 돼? 이겼어요. 승리하게 돼. 또 뒤늦게 참여했는데 또 금방 승전국이 돼. 그러니까 또 미국은 또 여러 가지 많이 챙겼겠지, 그지? 그러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돼. 그때 미국의 라이벌이 하나 있었다. 러시아. 그렇지. 지금 러시아인데 옛날에는 뭐였을까? 그치, 소련. 소련. 소련의 나라가 있었고 미국이 있었고 이 두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 소련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소련 옆에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나라들은 미국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미국에 다 붙어가지고 두 개로 나뉘었어.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편 나눠서 싸웠어. 이걸 뭐라 하냐면 냉전이라고 해. 냉전. 근데 누가 이겼노? 누가 이겼을까? 자본주의. 어떤 나라가 이겼어? 미국. 미국이 이겼지, 그치? 소련은 다 망해, 그치? 망하고 줄줄이 사라져. 그래서 지금 남은 사회주의 국가는 별로 없지, 그치? 뭐 북한, 중국, 뭐 러시아 이 정도잖아, 그치? 그런 나라들도 전부 다 거의 이제 자본주의가 돼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회주의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
뭐? 자, 그래서 냉전 시대에 돌입하는데 이때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는 누가 된다? 미국. 미국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길들을 그냥 쭉 지나와 봤어. 흐름은 이렇다는 거지.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너희가 좀 더 공부하면 더 재밌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뭐 두꺼운 책 이런 거 보라는 건 아니야.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잖아. 그런 만화책. 그것도 괜찮아. 너희들 먼 나라 이웃 나라 생각보다 되게 수준이 높아. 보면은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해. 그래서 너희들 배낭여행 준비할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런 정도도 괜찮고, 아니면 뭐 블록색 카페에 보면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 읽어보고 해도 돼. 알겠지? 자, 근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 두 가지.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우리 당장 뭐 결론을 내자 이런 건 아니고 너희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거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계 1등 국가가 됐을까? 자, 혹시 지금 생각나면 뭐라도 얘기해. 원포. 원포.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어떻게 세계 1등 국가가 됐을까? 없어? 혹시 있어? 전쟁. 또 뭐가 있을까? 전에 누가? 핵이 원포이잖아요. 그렇지. 인디언의 희생 이런 애들도 있었다 전에는. 하여튼 다양한 게 있겠지, 그치? 짱구를 잘 부르는 거. 그렇지. 뭐 짬뽕을 잡고 있는데 그래 전문 용어로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정말 정치적인 것도 잘 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강점은 뭐냐면, 선생님 생각에는데 얘들 미국 가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 얘들 지금 딱 가잖아. 미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얼굴 색깔이야. 새카만 흑인도 있고, 또 새하얀 백인도 있고, 또 중간에 약간 노란 사람도 있고, 덜 하얀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어. 그렇게 다 섞여 있는데 그 나라가 되게 잘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 만약에 너희들 교실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 새카만 애가 한 10명쯤 왔어. 교실에. 그러면은 너희들 학교에 어떤 일이 생길까? 오씨 대박. 대박. 와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데는 좀 폐쇄적이지, 그지? 뭐 얼굴 색깔 때문에 약간 차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사실 미국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럽단 말이야. 물론 너희들이 배낭여행 가보면은 인종차별을 느낄 수도 있다. 실제로 아직도 인종차별하는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나라를 이루어서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 자, 그건 뭐 너희가 나중에 좀 더 책을 읽어보고 나중에 배낭여행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거야. 미국과 한국의 비교. 미국이란 나라하고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다른지. 너희 이걸 잘 해야 돼. 미국 가긴 갔는데 와 미국 좋더라. 그래. 짱이야 짱. 이러고 왔어. 끝이면은 너무 허무하잖아, 그치? 미국은 도대체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길래 그럴까?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마음속에 담고 나중에 배낭여행 올 때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와서 뭐 여행하다가 중간에 뉴욕이나 이쯤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도 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미국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아까 미국 역사에서 생각해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너희들이 이제 실제 배낭여행 가서 여행지를 둘러볼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미리 알아보면 좋을 미국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문자로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 누구누구 중에 몇 명,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미국인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너희가 선택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오면은 실제 이제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여행하면서 굉장히 훨씬 더 재밌을 거야. 그러면은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한테 뭐 굴령새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편지 쓴 거 다른 지역 친구들은 인천공항에서 받고, 그렇게 오늘 1차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